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5월 11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죠. 휴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은 열리고 있죠. 금융시장 또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코인 시장에 알트코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였고 이 가운데 꺾임을 주도했던 건 이더리움이었다. 근데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40%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지금 알트코인의 상승을 시작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라는 거. 그럼 뭐죠? 이더리움이 불확실성이 해제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가격이 먼저 떴어. 뜨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이 도입된다는 거예요. 100%.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이더리움이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난다. 리플과 SEC 소송이 완전히 종식됐어. 끝났어. 그러면 코인은 증권이다. 이게 SEC의 암호화폐 TF, 테스포스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래서 결국 코인 시장에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 이들은 버블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블랙락과 SEC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회담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뭐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결국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상승장에 합류하지 못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 초입부나 중반부에서 빠지게 될 거예요. 상승방의 파동을 마지막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그 끝단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겠죠. 물론 고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깨 언저리겠죠. 상승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흔들림의 파동에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일주일 동안 8.23, 이더리움이 38%요. 약 40%에 대한 상승이 나왔고요. XRP가 약 9.1, 약 10%, 솔라나가 21%, 약 21%, 도지가 약 37%, 도지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에이다가 약 17%, 수위가 약 20%, 트론이 약 7%, 체인리크가 약 20%, 아발란치가 약 24%, 스텔라가 약 16%, 시바이누가 약 26%, 헤데라가 약 19%.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에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 그 이유는 뭘까요? 이더리움이 주역이라는 것. 이게 이더리움 상승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지대로 시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식이 지금 독일 지수가 유로스톡스에서 독일이 중심이거든요. 유로스톡스도 고점 대비해서 빠르게 고점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요. 독일 지수는요.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고점 매물대를 바로 터치 중이다. 이게 코인 시장에 지금 온기가 전달된 거고요. 그 중에 이더리움의 상승이 나오면서 주식의 상승, 원화의 강세, 위안화의 강세, 달러의 하향 안정화. 이 가운데 주식이 달리고 코인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이게 매크로를 읽는 시장 흐름을 읽는 핵심 큐예요. 결코 외환시장과 채권금리와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왜? 주식의 주인도, 채권의 주인도, 외환시장의 주인도, 그리고 전세계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주인도 보이지 않는 고래가, 보이지 않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시장의 흐름을 읽는 핵심 키워드고요. 미래를 읽는 핵심 통찰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을 읽지 못하죠. 그러니까 FOMC만 열리면 고작 며칠 전이었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를 늦추겠대. 늘 확인하고 나서 경제가 좋지 못하되 물가는 올라있대. 아직 확인하고 우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모든 매크로 경제학자들이나 애널리스트나 전문가가 그걸 보고 해석을 하죠. FOMC 한 문장 한 단어로 해석하게 되면서. 그래서 바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페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하하지 않으면 금융 경제는 실물 경제는 부서지게 돼요. 아직 그들은 시장을 부서뜨릴 수가 없거든. 왜?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누구의 자금이다? 바로 기득권의 자금이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 월봉 기준으로 2020년도에서 2025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였죠. 이때 제로금리와 함께 무제한 양적 완화. 이때 거래량이 대폭 늘어났었어.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어. 지금 들어와 있는 자금은 누구다? 개인? NO! 누구의 자금이다? 기득권과 세력의 자금이다. 그들의 자금이 들어와 있잖아. 그럼 시장을 받쳐야죠. 누가? 페드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돌려야 되겠죠. 이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매크로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서 미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를 단판짓고 있다. 이게 중지됐다가 다시 회담을 재개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허나
결국 시간차를 두고 협상하면서 협의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 관세는 지나가는 이슈이다. 블랙록의 이더리움 혐오 ETF 26억 달러 자산으로 이더리움 ETF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블랙록이 이더리움을 선도하고 있어요. 게임 끝난 겁니다. 달러의 첫 번째 주인장이죠.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시, 피델리티. 블랙락 SEC와 현안을 논의한다. 뭘 논의하죠?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들이 SEC를 통해서 블랙락이 SEC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혐오 ETF 스테이킹을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 거야. 그러나 이게 맞습니다. 그래야 시장을 읽는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으죠. 제 목소리에 액센트와 어조를 보십시오. 확신과 혼이 담겨 있다는 거. 왜? 시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 방송을 보고 컨닝한 애는 절대 따라할 수가 없어. 오랜 시간 동안 15년 지난 동안 많은 경험과 내공과 R&D가 축적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 그냥 따라한다고 나오는 방송이 아니라는 거. SEC와 현안을 논의하는데 바로 스테이킹 기능 도입. 지들이 도입을 시키는 거야. SEC 위에 트럼프 행정부, 그 위에 바로 그림스 정부가 있습니다. 신임위원장 SEC 포레키스가 들어오게 됐죠. 12가지 전례 없는 개혁을 단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기능 도입, 증권의 토크나, 암호화폐 상장지수, ETP 승인 기능 기준을 논의하였다.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이 한창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규모로. 여기에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선봉대에 들어오고요. 많은 금융기관들이 코인 시장으로 이사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도입시키는 겁니다. 시장을 얼마나 띄울까요? 이 회의에서 블랙록은 비트코인 혐오 ETF, 이더리움 혐오 ETF, 디지털 비들 펀드, 디지털 자산 상품 현황 등을 공유했고요. 특히나 핵심은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 암호화폐 ETP의 규제 적용 방식과 증권의 토크당화 주요 의제로 달아줬다. 여기에 이번 회의가 XRP 혐오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블랙락은 지난해 말까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혐오 ETF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리플가이스가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XRP 혐오 ETF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가 이미 왜 이더리움을 오래전부터 대규모로 매집을 하고 있는지, 트럼프가 지금 미국 주식 매수를 권장하고 있는지, 랠리 시작을 전망한다. 랠리 또한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거치면서 랠리가 가는 거예요. 추세가 요렇게 가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가고요. 이때 대규모의 거래량이 터지고요. 개인들이 확인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호구짓을 하죠. 이때는 물량 받는 호구가 됩니다. 지금은 물량 뺏기는 호구가 되면 안 된다.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미 미국의 전략 준비 자산에 비트코인은 포함이 됐고 여기에 XRP, 이더리움, 소라나, 에이다 얘네가 들어온다. 이미 트럼프가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줬어. 이게 포함된다고. 이게 뭐죠?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환 보유고가 필요가 없어요. 달러로 찍으면 되니까. 근데 다른 국가들은 그걸 비슷한 언어가 준비 자산이에요. 이거를 지금 미국이 따로 계정을 만들었어. 여기 XRP가 포함된다. 게임 끝났다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소라나, 에이다. 그럼 뭐죠? 지금의 외환 보유고는요. 첫 번째가 미국 국채고요. 두 번째가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국제결제 통화. 세 번째가 금, 네 번째가 IMF 통화 인출권입니다. 이 금 자리에 BTC가 들어가고 있고 추후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미 국채의 힘이 빠지게 되고. 그럼 뭘까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규칙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의 고작 0.01%만이 BTC를 재무제표에 편입시켰다. 상장 기업 중에 0.01%. 곱하기 1000배가 더 붙어야 상장 기업들의 1000배가 지금 비트코인 재무제표를 편입에 승인시켰던 기업들의 1000배가 더 들어와야 고작 100개 중에 10개 기업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XRP, 소라나는 0.01이 아니죠. 0.001일까요? 얼마나 파급이 커질지, 왜 새로운 혁명인지, 10년 기준 1000배가 약소한 금액인지 이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마존이 20년간 2000배, 넷플릭스가 20년간 2000배, 빅테크가 20년 기준 2000배였죠. 10년 기준 1000배가 약소한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기회를 잡을 거고요. 엄청난 네 번째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생산하는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과 사고방식과 비즈니스 생태계와 모든 근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수백 년 만에 종이에서 데이터로 가치가 이전하고 있죠. 거기에 혈관을 만드는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웹 3.0, 리플 사회, 거의 사명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합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다가올 산업혁명에서 그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재앙의
그런 준비 안 된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